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파이투데이 관련 소식 지난 영상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이투데이 관련 여러 미디어에 실린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파이뉴스 와이어 미디어를 한번 가져와 보았는데요. 중요 문장만 확인을 해보자면요.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파이 암호화폐를 채굴하고 사용하는 웹 3.0 앱 생태계 및 개발자 플랫폼인 이 파이 네트워크는 오늘 파이투데이 축제의 시작을 기념하여 오픈 네트워크 진행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를 발표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1200만 명 이상의 개척자가 파이의 자체 KYC 솔루션인 파이 KYC를 통해서 신원 인증을 완료했으며 579만 명이 메인넷으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또한 70개 독립적인 파이 앱이 메인넷에 있거나 메인넷 준비가 완료되었으며 파이 생태계 추가적인 유용성을 제공하는 실제 필요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 프로젝트의 창립자이자 기술 책임자인 닥터 니콜라스 코칼리스의 말을 인용을 하면서 지난 몇 달 동안 우리 팀의 신중한 테스트, 기술 최적화 및 수많은 수정 작업 덕분에 메인넷 이전, KYC 및 기타 블록체인 구성 요소에서 수많은 업데이트가 이루어졌다. 특히 파이 노드 부분에서 큰 진전이 있었다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파이 소셜 미디어 앱 중 하나이죠. 파이어사이드 포럼 앱과 스팸을 방지하는 새로운 방식의 이 DM 시스템, 이 스테이크 DM, 그리고 광고주가 파이코인으로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 수익 또한 파이코인으로 공유를 하는 그런 파이 애드 네트워크 등도 간략하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더 큰 모멘텀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이 미디어에서는 표현을 한 것을 볼 수 있었고, 현재 미디어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이 파이투데이 관련 소식들은 이미 파이 공식 홈페이지에서 소개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는 않기 때문에 이 PR 뉴스와이어만 확인해 보시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6월은 파이 아트 이벤트 중에 이 뮤직 페스티벌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이 파이를 주제로 음악을 직접 어떤 작사 작곡을 하고 이것을 파이 커뮤니티에 공유를 하는 이 한 달간의 짧은 축제 기간이었는데요. 일단 우리 파이가 이 노드라든지 어떤 파이 앱 진전사항, 온체인 락업 업데이트, 해커톤 진행사항 등등 여러 기술적인 뉴스들에 좀 가려져 있어서 이런 아트 행사들이 미디어에 좀 더 가려져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니 이 누가 이 돈을 벌려고 뛰어드는 이 파이 프로젝트에 의미 없이 이 파이 관련 노래를 만들고 이것을 굳이 어떤 소셜 네트워크에 공유를 하고 이런 행사에 참여를 하겠어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난 6월 한 달간을 돌아보면 정말 많은 예술인들 또는 작사 작곡이 가능한 파이오니어 분들이 참여를 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파이어사이드 이 포럼을 방문을 해보시면요. 6월 행사가 끝난 이 시점에서도 상당히 다양한 이 뮤직 포스팅이 올라왔고 공감, 댓글 참여를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이 파이 네트워크는 이 암호화폐 생태계로서 단순한 이 금융거래나 투자 자산, 어떤 투기적 자산의 개념을 넘어서 커뮤니티 중심의 생태계를 구축을 하고 이곳에 다양한 문화적, 예술적, 인문학적 성장까지 추구하는 매우 특별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의 암호화폐 프로젝트에서는 감히 시도를 하지 못했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6월의 파이 뮤직 페스티벌 크게 이슈화가 되지는 못했지만 많은 유저들의 참여 속에서 나름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온체인 락업에 대해서도 정보를 공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잠시 이야기를 해보자면 참고로 지난 영상에서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온체인 락업을 어떻게 진행을 했었는지 하나씩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다른 분들의 케이스도 좀 공유를 해드리면서 좀 더 다양한 관점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BM 개발자 출신으로 파이 생태계에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 이 IQ 개발자의 컨텐츠를 한번 가지고 와 보았는데요. IQ 같은 경우는 1차 마이그레이션으로 약 4082개의 파이코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이그레이션을 받을 시 1차 락업 설정에서 4082파이 중 90%인 약 3670파이를 3년 락업을 진행시켜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온체인 락업의 특징으로는 1차 마이그레이션을 받은 양의 최대 2배, 즉 200% 양까지 락업을 걸 수 있다는 게 특징이었는데요. 예를 들어 IQ 같은 경우는 1차 마이그레이션의 2배 양인 약 8000파이 이상까지 최대 락업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1차 마이그레이션에서 3670파이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번 온체인 락업으로는 약 4000파이만 최대치로 락업을 걸 수 있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Q 같은 경우는 직접 설명을 했지만 기존에 이미 90%의 락업 부스팅을 받고 있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번에 온체인 락업에 3년을 설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최대치로 설정을 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이 채굴 부스팅과 온체인 락업에서 최대치로 변화를 시켜서 받는 이 채굴 부스팅의 이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본인은 3년 최대치 락업을 하지 않겠다 이런 의견을 공유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또 반대로 저 같은 경우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1차 마이그레이션으로 2390 파일을 받았고 그 2배인 즉 200%인 4780 파일을 최대 락업으로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1차 마이그레이션을 했던 부분이 1년 락업만 했기 때문에 모두 지금 다 풀려버린 상태였고요. 그래서 온체인 락업을 2번 진행해서 최대 4780 파일을 모두 3년으로 최대치로 락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물론 상대적인 만족감이긴 하지만 온체인 락업을 하기 전에는 부스팅을 전혀 받고 있지 못한 상태였고 온체인 락업을 지금 최대치로 설정을 했을 때는 이 부스팅 수치가 엄청나게 뛰었기 때문에 저 심리적으로는 매우 만족감을 느끼고 있고 또 3년 동안은 이 정도의 물량을 잠궈 놓는데 큰 개인적 리스크가 없다라고 고려를 해서 저는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각 개인마다 이 온체인 락업 최대 200%까지의 판단은 다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인 팁을 드리자면요. 다른 분들이 현재 활성 중인 락업창을 공유를 해주는 데 있어서 이것을 해석하는데 많은 분들이 혼란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 파일 지갑에서 일단 락업을 탭을 하고 들어가시면 이런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 마이그레이션 당시 1차 락업이었던 새로 출시된 온체인 락업이었던 활성된 락업이 존재한다면 그 모든 락업이 여기에 표시가 이렇게 뜨게 되는데요. 그리고 여기 락업을 확인을 할 때 보낸 사람 주소가 GAPT7의 주소로 되어 있으면 이것은 무조건 마이그레이션 받았을 당시 1차 락업 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GAPT7은 마이그레이션을 담당하는 지갑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유저의 개인 지갑 주소가 적혀 있다면 즉 GAPT7이 아닌 지갑 주소가 적혀 있다면 이것은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온체인 락업의 현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체인 락업과 마이그레이션 당시 1차 락업을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이 유저 같은 경우는 1차 마이그레이션을 약 2220 파일 정도를 받았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1차 마이그레이션 양이 90%만 락업이 된 걸 수도 있고 더 낮은 비율로 락업이 된 걸 수도 있겠지만 일단 100% 락업을 한 것이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그렇다면 이 유저는 2220 파일을 마이그레이션을 받았기 때문에 온체인 락업을 통해서 200% 락업을 진행을 한다면 총 4440 파일까지도 락업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2220 파일은 이미 1차 마이그레이션으로 지금 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머지 2220 파일만 이 P2P 거래를 해서 수량을 좀 더 지갑으로 모은 후에 이것을 온체인 락업으로 최대치로 걸어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저처럼 한 번에 최대치로 2220 파일을 걸어놓지 않고 이 안에서 조금씩 나눠서 기간이나 수량을 다르게 해서 락업을 지속적으로 걸어둘 수도 있습니다. 온체인 락업의 특징인데요. 여러 번 중복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총합이 2220 파일을 넘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2220 파일을 넘지 않은 선에서는 몇 번이고 락업을 더 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유저의 이 공유된 이 사진을 보면요. 온체인 락업을 상당히 디테일하게 기간을 쪼개서 락업을 진행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락업을 한 총합이 1차 마이그레이션의 200%만 넘지 않는다면 이렇게 자유스럽게 이렇게 락업을 쪼개서 설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유된 스토리 등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은 이 온체인 락업에서 제공하는 이 기능으로 모든 분들이 다 수혜를 입은 것은 아니겠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새로운 락업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락업에 동참한 유저들이 많을수록 이 파일 생태계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수 있겠는데요. 1차 마이그레이션으로 얻은 수량 외에도 이 P2P 거래에서 모았던 수량을 다시 락업 물량으로 잠궜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파일 생태계 초반에 매도 물량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매우 유용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200% 락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현재는 이 가능 물량이 없지만 앞으로 P2P 거래를 좀 더 진행을 해서 200% 최대치 락업을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3년 동안 채굴 부스팅 효과를 좀 보겠다라는 분들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온체인 락업의 분석은 이 온체인 상에서 체계적으로 좀 더 데이터를 본 후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아쉽게도 아직은 이 락업 현황이 온체인 부속표에 따로 업데이트는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것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각 개개인의 지갑에서 확인을 할 수는 있는데요. 파이 블록체인 익스플로 이펙트로 들어가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좀 더 디테일한 분석은 아래 이렇게 CSV 파일을 다운받은 후에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맨 아래에 있는 수치가 이 유저의 1차 마이그레이션 총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 이 마이그레이션의 기간이나 비율은 좀 더 다를 수 있지만 총합은 약 2392파이가 되겠고요. 그래서 온체인 락업에서 우리가 최대로 락업할 수 있는 양은 이 200%인 즉 2배인 4785파이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저는
1차 마이그레이션 락업이 모두 끝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온체인 락업을 통해서 총 4785파일을 모두 3년으로 걸어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393파일씩 두 번 온체인 락업을 건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현재는 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파이 생태계에서 얼만큼 더 많은 유통량들이 잠기게 될지, 또 이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유저들이 더 P2P 거래를 성사시키려고 노력을 할지, 이 유통되어 있는 파이코인을 더 흡수하려고 노력을 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 7월 2일 다시 한번 기본 채굴 속도, 채굴 변동이 있겠는데요. 지난 5월에는 약 16%가 감소하였고 이번 6월에는 26%나 감소하게 되면서 두 달 합계 약 43%가 하락하는 엄청난 감소량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7월 2일에도 그런 수치를 보여줄지 한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현재 기본 채굴 속도가 시간당 0.004파이고요. 이것은 파이 블록체인 수수료인 0.01파이보다도 한참 낮은 그런 속도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기본 채굴 속도에서 앞으로 좀 유의미한 수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노드 운영이라든지 어떤 락업 부스팅을 높게 가져간다라든지, 특히나 이번 온체인 락업을 좀 더 높게 설정을 해놔서 속도를 상승시키는 방법이 있겠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P2P 거래를 진행을 해서 따로 이 파이 코인을 얻어야 되는 그런 조건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노드 운영과 P2P 거래 모두 비용이 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각 개인이 잘 계산을 하셔서 어느 부분이 더 미래 이득이 될지, 안전한 투자 방법이 될지 꼼꼼히 따져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소식으로는요, 텔톡 지갑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텔톡 지갑이라고 하면 정말 말도 많고 여러 이슈가 많았던 메인넷 지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이 생태계에서 가장 많은 파이 밸런스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무려 3천만 개가 넘는 파이코인이 이 지갑에 보유가 되어 있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파이코인의 양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이 텔톡 한 앱의 메인넷 지갑의 총 보유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갑의 절반인 약 1600만 개 파이코인이 어제 GANR 지갑으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즉 이렇게 파이도어를 보시는 것처럼 지갑이 이제는 두 개로 나뉘어져서 반반씩 보유를 하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메인넷 지갑의 용도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텔톡처럼 이렇게 파이 보유량이 많고 거래량이 많은 이런 생태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안전하게 입금 지갑, 출금 지갑, 따로 이렇게 안전 보관용 지갑을 구분해 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의 한 부분인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고, 그래서 현재 파이 지갑의 이 순위를 보면요, 이 파이 도어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1위와 2위가 텔톡 지갑이고 3위가 파이체인몰 메인넷 지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파이투데이의 공지를 보면요, 파이페스트 관련 소식도 잠시 언급이 되었는데 지난 영상에서 이 부분을 제가 언급을 못 해드렸기 때문에 다시 언급을 해드리자면, 파이페스트 이벤트는 가까운 장래에 다시 올 것입니다, 이렇게 짧게 표현을 한 것을 볼 수 있었고, 지난 2분기에 코어팀에서 개발자들에게 파이페스트 2.0 이벤트 출시를 즉 5월 말이나 6월 중순까지 계획을 하고 있었으나 이것은 현재 여러 다양한 업데이트들과 이슈로 인해서 잠시 연기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조를 하시면 되겠고,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